무아의 책그릇. 경험은 전달받기 어려운 콘텐츠다. 말로도 글로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숱한 시행착오를 직접 겪어가며 배운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보며 사람을 함부로 믿었다가 사기를 당한다. 인생 선배들로부터 숱하게 듣지만 직접 당해보기 전까지는 나는 상관없다고 굳게 믿는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당해도 소용없다. 직접 당해봐야만 경험이 전하는 요체를 마음 깊이 깨닫는다. 명함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경험 역시 그렇다. 언젠가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일이 직접 닥치기 전까지는 여전히 남의 일이라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긴다. 명함은 어느 시점에서 일장춘몽이 되어버린다. 어떤 직장에서 어떤 자리까지 올랐든 모두에게 공평한 일장춘몽이다. 퇴직하는 순간 명함은 쓸모없는 종이카드가 되고 만다. 어쨌든 명함을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출발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월급쟁이 시절부터 익숙했던 감정이 있다.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제는 그 감정이 태클을 건다. 무엇 하나 할 만한 게 없는 것이다. 창피를 싫어하는 마음이 제2의, 제3의 가능성을 모두 틀어막아 놓았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다. 일의 본질인 보람과 긍지, 다른 이의 기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직장생활 내내 창피한 것으로부터 도망만 다니다가 뒤늦게 창피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이르렀으니 말이다. 좋은 명함 100개보다 나의 꿈 하나가 훨씬 소중하다는 사실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후회를 한다. 꿈을 위한 것이라면 창피한 것 정도는 누구나 쉽게 무릅쓸 수 있다. 그러나 언제나 완전히 늦어버린 데는 없다. 운은 돌고 도는 것이며 사람의 일은 관뚜껑이 닫히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다. 무엇이든 새로운 도전은 창피함을 무릅쓰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다. 자전거를 배울 때나 수영을 배울 때, 골프를 배울 때 우리는 처음부터 당당했던 것이 아니다. 자꾸 넘어지고 물을 먹어 토하고 헛스윙을 할 때마다 창피해서 쥐 구멍으로 숨고 싶었다. 그런 창피함을 견뎌내고서야 발전의 궤도에 올라탈 수 있었다. 창피함을 무릅쓴 용기는 곧 자부심이 된다. 자신의 한계를 돌파해본 경험이 나날이 발전하며 행운을 끌어들이는 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빚어내는 것이다.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다른 이에게는 관대하다. 또한 자부심을 얻으면 상황을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관점으로 대상을 파악하므로 창의적 사고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 운의 흐름을 타고 일어선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 창피를 무릅쓰고 다시 시작한 경우가 많다. 그들은 좋은 명함이 드리워주는 편안한 그늘에서 스스로 벗어나 폼이 안 나는 길을 선택한다. 그들은 이른바 쪽팔림을 무릅쓰고 자신이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들은 초심자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 단련된 초심자다. 엉성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 그곳의 경쟁자들에게는 우습게 보인다. 그들의 오랜 꿈과 풍부한 경험은 곧 초심자의 행운을 만난다. 저력을 드러낸다.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성공이 매우 오래전부터 준비된 행운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낮은 곳에서 창피를 무릅쓴다. 나폴레옹이 자신의 백전백승 비결에 대해 말했다. 전술이란 건 복잡한 게 아니다. 전술은 단순한 게 좋고 상식적인 게 기본이다. 장군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은 똑똑하게 보이려고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한다. 그러나 아는 것과 이루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다.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다. 수많은 경영서적을 보고 차원이 높은 교육까지 받는다. 세미나에 참석해 새로운 이론을 듣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듣고 공부해서 아는 것을 마치 이뤄낸 것처럼 착각한다. 우리는 지적으로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누구도 푼 적이 없는 복잡한 비밀처럼 포장하려 든다. 현란한 기교를 부려야만 상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를 쓸수록 사람들로부터 멀어진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같은 인간이며 많은 결점을 지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행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샤프하며 심각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를 갖고 있는 반면 행운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허술하며 무슨 이야기든 잘 들어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가 그 차이가 바로 기품이다. 기품은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기품은 곧 인격의 발현이다. 기는 활동하는 힘이다. 품이란 세 사람의 입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때 생기는 품위를 뜻한다. 똑똑하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우울하며 심각한 사람들은 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품이 없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로지 기를 쓰면서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이에 비해 남들과 잘 대립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성향이나 생각, 마음 씀씀이가 다르다. 똑똑한 것을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 관점에서는 다소 멍청해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해가면서 남들의 다툼에는 휘말리지 않는다. 말 그대로 마음 편하게 산다. 이런 스타일이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다. 기와 품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어울려 놀이처럼 재미있게 성공을 일궈간다. 행운의 흐름을 탄다. 오로지 기를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무엇인지 모를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품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비밀의 종인 셈이다. 꾸며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매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행운을 만날 기회가 높다. 행운은 특히 작지만 소중한 행운은 대부분 인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이다. 편해야 행운의 보따리를 풀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어설픔의 미덕으로 행운을 부른다. 남의 삶에서 나의 삶으로. 우리가 지금 불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남의 삶을 살기 때문이다. 남들을 쫓아다니다가 나다운 것, 내가 원하는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렸다.
생각해보면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너무 바빠서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볼 여유도 없었다. 우리 세상에서 직업은 인기 있는 것부터 성적순이고 남다른 개성은 왕따 또는 사회성 결여로 낙인 찍힌다. 취미생활은 돈자랑 내지는 남들 흉내내기다. 우리는 남의 삶을 따라 살면서 비평에 민감해졌고 스스로 비평가가 되었다. 제일 편한 게 비평이기 때문이다. 남의 흉을 보는 데는 대단한 노력이나 행운이 필요 없다. 미천 안 들이고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비평이다. 뉴욕에는 1800개가 넘는 동상이 있다. 유명한 정치인은 물론 장군과 예술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심지어는 썰매기 동상까지 온갖 동상들이 있다. 그러나 단 하나 없는 게 있다. 비평가를 기리는 동상이다. 수차례의 파산을 딛고 일어선 영국의 백만장자 콜린 터너는 이렇게 말했다. 수많은 동상들은 살아있을 때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비판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동상은 없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멈추는 그날이 바로 당신이 성장을 멈추는 날이다. 비평가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비평을 한다. 예컨대 H씨의 동창생들은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식으로 비평을 할 것이다. 어머, 쟤 옷 입은 거 봤지? 순전히 따라쟁이 아니야? 따라하려면 제대로나 하지. 저 치마에 저 구두가 어울리기나 해. 그런데 삶의 만족은 내면의 영역이다. 비평가들과 관계가 없다. H씨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만족을 먼저 찾아내는 일이다. 우리들 마음속에도 독수리가 산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운은 내면에서 독수리를 불러내어 하늘 높이 날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날아오른 독수리가 나다움과 지금의 만족을 일깨워준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비평가들이 무서워 독수리를 닭장에 숨겨놓느냐 아니면 떳떳하게 풀어 하늘로 보내느냐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남의 인생을 쫓아 달리는 불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눈을 감는다. 이런 점에서 나다운 삶을 찾아내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비평으로부터 자유롭다. 비평가들은 남과 다른 점을 흉본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점은 곧 나다움이다. 나다움이야말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며 성공의 원동력이다. 만약 그들이 나다움을 죽이고 하루살이처럼 남들을 쫓아다녔다면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들의 당당함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밀고 나간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겉모양만 따지는 비평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독수리처럼 자유롭게 자기만의 세계를 날아다닌다. 그들이 혼자 날아오르는 순간 세상은 무한대로 넓어진다.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 곳곳을 살핀다. 남들이 뭘 하든 자기 길을 간다. 준 대로 돌려받는 게 인생이다. 기독교에는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다. 기독교의 윤리관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에 속해 있는 것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데르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서 벽에 붙인 데에는 황금률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인과응보의 지혜는 다른 종교에서도 핵심적인 메시지로 나타난다. 지금 과보의 원인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라이라마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남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또한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비를 베푸십시오. 무죄칠시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찾아와 물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으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털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요. 그렇지 않다. 재산이 없어도 누구나 남에게 줄 수 있는 7가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화한시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게 정답게 남을 대하는 것이다. 이런 표정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다. 둘째는 언시다.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이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 등이다. 세 번째는 심시다.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 네 번째는 안시다.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신시다. 힘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다. 약한 사람의 짐을 들어주거나 일손을 거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상좌시다.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다. 지치고 힘든 이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방사시다.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공간을 주는 것이다. 묻지도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이다. 덕을 쌓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식으로 덕을 쌓는다. 불우이웃 돕기를 참여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선다. 덕을 쌓는 또 다른 방법은 고통이나 시달림을 겪는 것이다. 불운했던 시기를 잘 보낸 후에 행운을 만나는 경험을 이런 이치로 풀이할 수 있다. 시련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택도 그렇다.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 자체가 덕을 쌓는 기회인 셈이다. 덕을 쌓는 마지막 방법. 옛 사람들은 욕을 먹는 것도 덕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욕을 먹음으로써 업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지금도 통하는 진실이다. 더 많이 이뤄낼수록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다. 특히 물질적인 성공은 사방의 욕에 둘러싸여 혼자 남겨지는 형국이다. 경쟁자는 물론 질투와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대거 늘어난다. 무엇을 해도 그들에게 진심 어린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간단하다. 우리 회사 사장님과
높은 분들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분들은 너무 멀다면 승승장구하는 왕재수 선배는 어떨까? 덕을 쌓아야 복을 만난다. 욕먹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며 욕먹지 않는 성공이란 없다. 만약 욕먹을 각오가 안 되어 있다면 행운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것이다. 욕먹는 것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운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거액 복권 당첨 같은 행운을 만나더라도 지켜내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생각한다. 나는 행운을 거머쥐더라도 욕은 안 먹을 수 있어. 사실은 그래서 행운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욕을 먹을까봐 피하느라 행운으로 이어지는 기회까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다. 성공은 어쩔 수 없다. 성공이란 매일 욕밥을 먹는 것이 다름 아니다. 물론 욕밥을 먹는 것 자체가 성공은 아니다. 손가락질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일 수도 있다. 제대로 된 성공의 출발점은 남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좋은 비즈니스의 기회란 남의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 또는 해결해 주는 것이니 말이다. 결국 커다란 성공은 남 좋은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욕밥을 기꺼이 먹음으로써 덕을 쌓는 것으로 비롯된다. 그렇게 덕을 쌓을수록 행운을 만날 기회가 높아진다. 덕이 쌓여 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실증적으로 나타난다. 복은 나 좋은 일과 감사의 밥의 형태로 돌아온다. 행운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깨닫고 있다. 그래서 욕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사하게 발전의 기회로 받아들인다. 행운의 여신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남 좋은 일을 해가면서 욕밥을 먹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